지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자정 기준입니다. 자정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에 지금 당장 그때 가용 병상이 45병상이 있었고요. 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2병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유 병상 32병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동병원뿐만 아니라 포항의료원의 음압-격리병실 8실, 그 다음에 김천의료원의 3실, 그 다음에 동국대에 5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 관리하는 게 45실이고 사용하고 있는 게 12실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33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우려하셨듯이 실질적으로는 그 더블링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3, 6, 그 다음에 12, 24 이렇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에서는 안동의료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게 동국대 병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별로 저희들이 가용 병상을 갖다 바로 쓸 수 있도록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요 4개의 병상을 갖다가 전체적으로는 5일, 저희들이 봤을 때 120시간 내에 소개가 가능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700실 정도까지는 맥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비상 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도 그걸 갖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김천의료원의 23실의 음압병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병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료진들의 필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음압병실 갖다가 의료진을 위해서는 그 수당을 갖다가 높여주는 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곧 그 의료기간 동안 높여줬고요. 이 4개의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별 교수를 갖다가 지원을 해줘서 손실을 예방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료진이 필요한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인센티브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까지 서울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질본에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검체를 갖다가 지금 77건을 갖다가 거의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광화문역 인근 집회 같은 경우는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거리가 있고요. 보통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2일에서 5일 정도 돼가 실제로 증상이 발현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광화문 집회,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건 1,300명 정도 이상이 거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도민 중에서 파악하고 있고 현재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1,300명.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아침에서 그 중대본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시장 군수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시군별로 그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오늘 중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갖다가 요구를 하셨고요. 어제 숫자로 보면은요, 우리 도내의 평균 그 일일 평균 코로나 검사 건수가 220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어저께는 코로나 검사를 갖다가 82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 600건 정도를 갖다가 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 도민들께서 지금 우리 어저께 발령한 긴급 명령에 따라서 도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지금 검사를 받고 있고 시군별로도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받으시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지휘실 우리 소진처럼. 네, 지금 한 번만 더 숫자를 확인해 주시면 3일날 8월 8일 경북도 인근 집회, 8월 8일 열린 경북도 인근 집회 있지 않습니까? 공무랑 광화문 집회. 네. 현재까지 파악된 거의 숫자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그리고 이 지금까지 확인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또 우리 검사를 완료해서 할 건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광화문 인근 집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8월 8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그 8월 18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가셨던 분들 상당 부분이 또 광화문 집회를 갖다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광화문 인근 집회 8월 8일이 아닌 증상이 발현되고 또
또 중복절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단체를 통해서 가신 분들에 대해서 1,300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 거고,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뭉아울을 타고 가든 시외 버스를 타고 가든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군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파악하면 숫자가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검사가 다 마무리되는 거죠? 이 1,300명 이상 부분에. 저희들이 보통 그 캐파 1,300명 분들이 실질적으로 언제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느냐에 딸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번 주 오늘 또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저희들이 피크로 보는 것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정도 되면은 사람들에서 실질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거라 보기 때문에요. 그때 되면 하나하나 끝까지 찾고요. 그 다음에 또 선별진료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개개인 한 분 한 분 참석하신 것까지 저희들이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노MBC의 홍석준 차장입니다. 예, 국장님 경복궁 집회, 광화문 집회 성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그런 목적으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환경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명단을 확보하고 참가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교회 측과 어떤 협의, 협조 요청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요,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정파를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이웃들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는 각각 시장 군수님들, 부시장 부군수들, 또이 도에서도 각각 개별적인 집단별로 해서 계속해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또한 지금 문자를 여기 계신 분들도 문자를 다 받으셨겠지만은 모든 시군에서 긴급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즉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 검사 받는 분들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엄명하게 그 개인정보가 보호됨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런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 성격상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올라가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연관성 때문에 지역의 어떤 교회라든지 교계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비판적인 정당이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상경 집회, 상경 집회를 이른바 조직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단체, 교회, 정당의 명단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접촉, 협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아는 시군인데 23기 시군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종교 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여기에서 시장 군수님들, 부시장 부군들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숫자가 말해준다고, 아까 전에 보통 우리 도에서 받는 게 220건 정도의 검사가 있었다면은 어저께는 826건으로 정체가 600명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00명을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숫자가 더 늘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민들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갖다가 홍보를 계속하고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예, 다음 대골구 문정환 팀장님. 예, 숫자 확인 하나 부탁드립니다.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 대립거리나요? 거기에 실무로 통보받은 건수가 77건이라고 있는데 77건 중에 검사를 마친 게 지금까지 72건이라고 저희들 내용을 받았는데, 그럼 77건에 대해서 나머지 5명도 검사를 완료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본에서 내려온 숫자가 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서울에서 다시 누굴 만났다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촉자 수는 그 저희들이 15개씩은 총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계속 조금씩 질본 통계가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접촉자 검사는 8명을 했습니다. 참 78명을 했고요. 양성이 5, 음성이 73이 나왔습니다. 미검사자가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상주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있고 문경에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상주에 계신 분은 상주시청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검체 채취를 설득하고 있고요. 문경에 계신 분은 본인은 서울을 간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항변했습니다. 명단이 잘못된 것이라 그래가지고 GPS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서울에 갔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실제로 가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 통계에서 빼야 되는 숫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보면 그 수도권이 2단계로 격상했고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부산에도 지금 2단계로 격상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경북도는 이 단계 격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갖다 검토하는데 그 대구 경북권이 한 권역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더블링 몇 배가 되는 현상이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고 환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그 감염 지수가 1.3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2단계를 발령해야 합니다.